이런 표현에 집중하게 하면서도 동시에 뭘 많이 내냐? 39번 별표 쳐보세요. 글의 구조를 가지고 지문을 읽을 수 있는가? 다시 이 문장 삽입의 역할을 어떤 글의 구조가 있는데 그 글의 구조에 비춰봤을 때 이 주어진 문장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걸 물어보기도 한다는 거죠. 39번 별표 치고. 이게 지금 당장 내일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별표 치고. 자, 39번은 적어봐. 문장 삽입과 글의 구조. 적어봐요. 우리 27, 6평을 쳤으니까 계속 한번 얘기해보자. 27, 06, 39, 39번 문장삽입 문제를 보면 빨간색이 다른 색보다 우월해. 근데 그 우월한 게 두 가지 측면이었는데 첫 번째 측면은 뭐냐면 역사적 위계질서, historical한 면에서 우월했고, 두 번째는 위계질서적 측면에서 우월했대. 이걸 첫 문장에 딱 던지고 시작해. 그래서 그 뒷문장은 뭐냐면 첫 번째 그 뒷문장, 이게 뭐 G라고 치고 그거에 대한 이제 입증을 하는 S, 구체적인 문장은 첫 번째 문장은 뭐냐면 역사적으로 빨간색이 다른 색보다 나았다, 이 얘기를 해. 그럼 생각해봐. 첫 문장에서 이 새끼가 역사적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도 역사적으로 이랬다는 얘기가 나오면 그 다음 문장은 마땅히 뭐가 나와야 돼? 이거에 대한 얘기를 구조로 던져줬으니 그 다음 문장은 뭐가 나와야 되냐면 위계질서가 나와야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 왜? 첫 문장에서 글의 구조를 이렇게 던져줬으니까 얘가 나왔으면 그 다음도 얘가 나와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문장 삽입에서 뭘 물어보는 게 많냐면 이런 글의 구조를 파악한 것이 맞는가를 물어보는 게 많다고. 그게 이 대표적인 이 문제야. 대표적으로 이 문제고, 비슷한 문제가 뭐 있냐? 자매 역할. 자매 역할 그 지문도 보면은 나중에 이제 파이널 갈 때 한번 다 정리해 줄 거예요. 자매 역할 그 지문도 보면 어떻게 돼 있냐? On the other hand, 대조가 나오는데 문장끼리의 대조가 아니라 글의 전체 구조에 대한 대조야.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야. 내가 문장 삽입을 볼 때 뭔가 너무 미시적인,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냉탕 온탕이죠. 얘는 완전 미시적인 표현을 보기 요구하는데 얘는 거꾸로 글의 구조를 보기를 요구해. 그냥 자유자재로 글을 읽기 요구해, 평가원이. 그걸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셔야 돼. 그러니까 너무 미세한 뭐랄까 표면적인 단서들 있지. this, similarly, however, 이런 접속사 몇 개에 기대가지고 앞뒤 눈깔로 대충 돌리는 거 그건 절대 안 되는 짓이고, 이젠 완전 세밀하게 읽어서 표현 하나 다 캐치하면서도 이 글의 구조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돼. 됐어? 그게 39번이다. 39번 갈게요. At the next step in argument. 자, 논의의 다음 단계 밑줄. 뭔가 단계가 나오나 봐, 그지? 논의의 다음 단계는 however, 하지만 the analysis, 유사점이 breaks down, 박살난다. 뭔지 모르겠어요, 그죠? 전혀 모르겠습니다, 맥락이. 추측조차 할 수 없습니다. 첫 문장 읽어볼게요. misprint in the book, 그 책에서 잘못 인쇄된 거나 in the annual written message, 쓰여진 거에서 잘못 인쇄된 거는 usually have a negative effect on the content, 그 내용물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sometimes really, 말 그대로 fatally, 치명적일 수 있다. fatally 밑에 쳐보고. 자, 단어 공부 한 개 하면 글 읽는 데 도움이 될 거야. fatal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야. 첫 번째는 뭐야? 치명적인, 위급한 이런 의미야. 여기서 이렇게 쓰였지. 근데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망을. 그래서 사망률을 얘기할 때 fatality라고 얘기해. 사망이라는 의미가 있어. 그래서 얘가 이해 안 되는 괄호를 써놨잖아. 뭘?
literally. 말 그대로. 치명적이 돼. 그리고 난 다음에 봐봐. 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걸 외워놔야 돼. 이건 수능에서 필수 어휘. 아시겠지? 그 다음 문제. For instance. S 적어봐. 예시지? 그러면 앞에 있는 말과 같은 말이 나올 거야. 그치? G. 앞 문장과 같은 문장이 나올 건데 그럼 여기서 문제 말해볼게. Displace of a comma. 밑줄. 컴마를 잘못 위치시키는 것은 밑줄. 그럼 이 컴마에 잘못 위치시키는 게 뭐야? 앞 문장에서 그대로 misprinting 보기겠지. 책에서 인쇄를 잘못하는 거야. 뭔 말인지 이래? 그건 말 그대로 뭐의 문제일 수 있대? 삶과 죽음의 문제일 수 있대. 야, 이게 뭐랬어? misprint. 잘못 인쇄하는 게 fatally. 치명적일 수 있다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이게 일반적인 문장인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할 때 misprinting은 뭐고? 컴마를 잘못 위치시키는 거. 근데 그게 뭐일 수 있다고? 삶과 죽음의 문제. 여기서 이게 글이 뚝 끊길 수도 있다고. 왜? 치명적이랬는데 왜 삶과 죽음의 문제가 되지? fatal이라는 이게 있거든. 이해돼? 사망의 문제일 수도 있다고. 컴마를 잘못 위치시키는 게 죽고 사는 문제일 수 있다고. 여기 예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유명한 예시 한 개 들어볼게. 뭐가 있냐면 봐봐. 해석해봐. execute, not pardon. 이거 어떻게 쓸게요? 어떻게 쓸게요? 애매할 수 있어요. execute가 뭐야? 처형하다요. 죽여라. not pardon. 용서하지 마라. 그럼 여기서 봐봐. 내가 콤마를 여기 찍었어. execute. 죽여라. not pardon. 용서하지 마라. 이건 뭐야? 죽이라는 말이야. 맞죠? 근데 만약에 내가 콤마를 execute not 찍었어. pardon. 이렇게 찍었어. 이거 무슨 말이야? 처형하지 말아라. 용서해라. 이 말인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여기서 displace of a comma라는 말이 이 말인 거야.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그게 삶과 죽음의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 fatally 이 두 단어의 의미이기도 하지만 콤마가 잘못 위치하는 것이 삶과 죽음에 대한 문제가 된 게 만약에 이 새끼의 사형 집행문을 하는데 거기 프린트가 execute, not pardon 하면 뭐야? 저 새끼 죽여라! 용서하지 마라. 죽이란 말이잖아. 맞지? 근데 예를 들어서 판결문 하는데 이 새끼가 잘못 찍었어, 콤마를. 그래서 execute not 찍었어. 처형하지 마라. pardon. 용서해라. 그럼 뭐야? 풀어주겠죠. 이게 삶과 죽음의 문제일 수 있다고.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맥락과 비유를 여기까지는 안 돼도 이건 내가 떠올린 거니까 이해를 못해도 뭐는 할 줄 알아야 된다? fatal 안에 치명적인 거 사망의 의미가 있으니까 이 새끼가 fatal이 하고 난 다음에 삶과 죽음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이 왜 나오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이 예시가 연결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붕 뜨겠죠. 그럼 밑에서부터 박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글 구조까지 보기 시작하는데 저기서부터 이미 망하고 시작하는 거죠.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죠? 이걸 떠올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단어를 외우셔야죠. 둘 다 알고 계셔야죠. 그죠? 요런 의미라는 거를 하고 그거를 비유를 받고 이 새끼가 뭘 때리냐? similarly, 세모. 비유를 합니다. 얘를 비유를 합니다. 유사하게 most mutation, 대부분의 변이는요 have a harmful consequence, 나쁜 결과를 가지고 와요. for organism, 유기체에게. 그 유기체 안에서 그것들이 일어날 때 여기서 they 정확히 대명사 정확히 they 누구? mutations, 그죠? 그 변이들이 일어날 때 나쁜 영향을 오르가니즘에게 바치는데 미끼치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면 그들이 줄어들어. 뭐를? 번식적 최적성을 줄어드는 상태로 변이가 나쁘게 일어나. 자, 여기서 이제 비유를 한데 대부분의 변이는 부정적이래. 그래서 나쁜 영향을 미친대.
근데 어떤 비유인지 아직 잘 모르겠어. 그지? 연결 잘 안 돼. 다음. Occasionally, however, 가끔 하지만 a mutation, 변이가 may occur, 일어날 수 있어. 여기까지 자동사니까 끝났어. that 왜 나와? mutation 수식하는 거야. 관계사. 알겠지? 어떤 mutation이냐면 increase in the fitness of an organism. however 왜 나오는지 알겠어? 여기서는 대부분 뭐? reproductive fitness를 reduce, 감소시킨다고. 대부분 변이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근데 여기서는 긍정적인 영향인 거지. fitness of organism. 그 유기체의 최적성을 증가시키는 건데 just as 밑줄 accidental failure. 사고적 실수야. 사고적 실패야. 뭐를? just as 동그라미. 비유야. 사고적 실수야. 사고적 실패야. 뭘 실패하는데? 텍스트를 재생산해. 뭐를? first edition에. 초판이랄게. first edition 처음에 찍은 거니까. 초판의 텍스트를 재생산하는 것이 아마도 제공할 수 있어. 뭐를? 훨씬 더 정확하고 업데이트된 정보를. 다시 초판을 재생산하려고 하는 그 실패가 그 초판을 재생산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고의 우연한 실패가 훨씬 더 정확성을 제공할 수 있어. 업데이트된 정보에. 여기까지 읽었을 때 누구한테 외계어야. 이 개새끼가 미쳤나봐. 뭘? 책 찍는 얘기하다가 변이 얘기하다가 책 얘기하다가 씨발 뭐 어쩌라고 이제라면 여기 문제 아예 얘기한대. 야 이거 왜 얘기하는 거야? 이건 왜 얘기하는 걸까? 이 새끼 지금 말장난 가지고 너랑 진짜 놀고 싶은 거야 얘가. 어? 놀고 싶은 거라고 얘. 지금 너한테 지금 장난질 계속 치는 거야. 뭐? 여기서 뭐였어? failure 했지. 여기선 또 뭐냐면 봐봐. 부정적 나쁜 영향. 여기까지 읽을 때 이해 안 되잖아. 근데 이걸 잡아냈어야 돼. 뭐? reproduce 밑줄 쳐봐. 여기서 앞문장에서 보면 most mutation meaning that reproductive 밑줄 밑줄 치고 그 다음 문장 밑줄 쳐봐. reproduce 밑줄 쳐봐. 얘 이거 가지고 지금 비유 계속하는 거야. 무슨 비유? reproduce가 뭐야? 똑같이 1번 말 그대로 재생산하다 있지. 재생산하다. 다시 찍어내다. 이게 있는데 두 번째 의미는 뭐야? 번식하다 있지. 번식하다. 그 얘 지금 치명적이면서 사망이었잖아? 미스프린트가 페이럴리한데 삶과 죽음의 문제가 될 수 있었잖아? 이해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건 왜 이런 얘기를 한 거야? 페이럴 자체에 치명적인 사망이 둘째 있으니까. 그럼 이 새끼는 왜 뒤에 가서 또 저 비유를 하고 있나? reproduce 안에는 뭐야? 재생산하다, 다시 생산하다. 이건 뭐겠어? 여기서 얘기하는 책을 다시 생산한 거야. 책을 재생산할 수도 있는데 organism, 유기체의 맥락에 봤을 때 뭐야? 번식이지, 번식. 얘가 유기체인 거야. 그래서 reproduce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계속 장난질 치는 거야. 됐니? 그 공통점을 추출해내는 거야. 뭐라고 추출해내는데 이렇게 봐봐. 유기체의 맥락에서는 자 봐봐. 비유를 하는데 유기체에서는 변이는 보통 나쁜 거야. 나쁜 건데 가끔 그 변이가 유기체에게 좋게 작용할 때가 있어. 이해돼? 대부분 나쁜 건데 좋게 작용할 때가 있어. 그래서 이게 뭐냐면 유기체로서 reproduce, 번식을 말하는 거고. 근데 얘를 비유를 봤는데 무슨 비유를 봤냐면 초판을 재생산해. 그러니까 이게 한국말로 하면 맛이 안 살아. 한국말로 하면 변이가 나아진다? 변이가 실패한다? 그래서 가끔 뭐 변이가 좋을 때가 있다.
책을 재생산한다? 책을 재생산하지. 아무 맛도 안 사람, 한국어 봤을 때. 근데 이게 뭐야? 여기도 reproduce가 나오는 거고, 여기도 reproduce가 나오는 거야. 이해되겠어? 얘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 단어 때문이야. reproduce 때문에. 이해하겠어? 그래서 이 변이를 요구하는데 초판을 재생산할 때 실수를 해. 실수를 해. 의도치 않은 실수를 해. 이 실수가 뭐야? 변인데, 변이는 보통 더 나쁜 건데 의도치 않게 우연하게 좋은 변이가 있는 것처럼 초판을 재생산해. 그러면 실수를 하면 보통은 나쁜데 그게 의외로 더 정확해질 때가 있다고. 이건 뭐야? 유기체의 관점에서 봤을 때 좋은 거야. 좋은 변이인 거야. 이해되겠어? 좋은 변이를 제공하는 거야. 그래서 재생산을 하려는데 의도치 않은 실패를 겪은 게 그게 아마도 더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다고. 뭐를? 업데이트된 정보를 더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그럼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야? 변이가 마치 우연히 좋게 작용하는 것처럼 출판물에서도 우연히 뭐 할 수 있다? 좋게 작용할 수 있다. 근데 그 단어의 매개체는 뭐다? reproduce다. 왜? reproduce 안에 이 의미도 있으니까. 됐어? 이게 뭘까? analogy. 비유하고 있는 거야. 이해했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걸 이해 못하면 4번까지 그냥 개소리야. 뭐라는 거야 씨발 이래버리는 거야. 이게 평가원이 요구하는 거야. 뭘? 글에 대한 독해력. 됐어? 다음 문장. favorable mutation. 호의적인 변이는 is going to be 어떻게 될 거냐면 more represented in the next generation. 다음 세대에 더 강하게 나타날 거야. 다시 앞에 긍정적인 변이가 있었다. 그지? 긍정적인 변이가 있으면 그 다음 세대에는 잘 봐. 나 지금 필기 일부러 대충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 다음 세대에는 이 좋은 변이가 있으면 좋은 변이가 있으면 그 다음 세대에 어떻게 될 거래? heavily represented. 아주 강하게 나타날 거래. 강하게 나타나. 됐지? 강하게 나타나고 왜냐하면 그 유기체가 그것이 발생한 그 유기체는 will have more offspring. 자손이 더 많을 거야. 자손이 왜 더 많아? 쌤 당연히 뭐 올게는 좋으니까. 아니지. 그 말이 아니라 왜 자손이 더 많아? reproductive한 fitness가 더 많아졌으니까. 다시 번식적 최적성이 높아졌으니까 자손이 더 많지. 계속 이 새끼 지금 컨셉질로 밀고 있다고 말을. 알겠어? reproductive fitness가 증가한댔잖아. 번식적 최적성이 증가한댔잖아. 그러니까 자손이 더 많지. 강하게 나타나서 어떻게 된다고? 자손이 더 많아. 그리고 뮤테이션, 그 변이가 전달될 거야. 누구한테? 자손들한테. 여기까지 되겠지? 됐니? By contrast, 반대로 there is no mechanism. 메커니즘이 없어. 책들에게 메커니즘이 없어. 뭐해? 그 메커니즘에 의해서 책들이 사고로 초판의 실수를 사고로 바로잡은.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앞 문장에서 뭐라 했어? 앞에서 이 사고의 실수 말했던 거잖아. 사고로 초판을 바로잡은 그 책이 더 많이 팔릴 거란 보장이 없어. 대조되지? 됐어? 대조되지? 자, 다 끝났어. 주어진 문장 어디 들어가? 다 읽었어. 존나 잘 읽었지? 심지어 존나 잘 읽었어. 그지? 역잡 어디 들어가? 쌤, 5번에 by contrast 있잖아. 얘는 변이의 결과가 좋은데 얘는 변이의 결과가 안 좋잖아. 그걸 대조 맞잖아. 들어갈 데가 없어. however 어디 들어가? 좀 심하긴 해. 일단 애들이 fader, reproduce 요 말장난의 구조로 이해를 하면서 질문 읽을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을 조금 섬세하게 안 해준 것 같아서 좀 심하긴 한데 어쨌든 근데 이걸 다 읽고 난 다음에 그냥 문장만 읽은 상태로 however 집어넣으면 답이 안 나와. however 왜 들어가는 거야?
주어진 문장 봐봐. at the next step in argument. 그 논의의 다음 단계. 1단계가 있는데 그 다음 단계에서 비유가 무너진대.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이 문장에 들어가는 지점은 뭐냐면 비유가 무너지는 시점이야. 그리고 however 해보자. 봐봐. 이거를 다 읽었지. 다 읽었는데 여기서 봐봐. 얘가 비유를 계속해. 변이가 일어나서 좋아. 변이? 보통은 나쁜데 우연히 좋아. 마치 그것처럼 책도 초판이 보통은 실수가 나오면 별론데 미안. 책도 실수가 나오면 별론데 초판을 우연히 바로잡아서 좋아줘. 이까지가 뭐야? 얘인 거지. 여기까지 내용. 이해돼? 그리고 어떻게 적어야 될까? 여기까지 끊어봐. 4번 앞까지 끊어봐. 그리고 적어봐. 4번 앞 문장까지 끊고 여기 적어봐. 1단계 적어봐. 4번 앞까지 1단계 4번 문장 거기 선택지에서 끊고 1단계를 적고 적어봐. 비유 성립 적어봐. 그래서 여기 문장에서 similarly가 이걸 읽을 때 우린 몰랐지만 얘가 어떤 말이었냐면 유기체랑 책을 비유하는 데 있어서 비유가 성립하는 말들에 대한 묘사한 거야. 이해되겠어? 다시 여기 이 4번 앞까지는 뭐냐면 1단계 비유가 성립해. 뭐와? 책과 유기체 사이에 비유가 성립해. 유기체도 근데 이 비유의 핵심어는 뭐냐면 reproduce야. 재생산하거나 번식하는 거야. 책도 재생산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바로 잡힐 수 있고 유기체도 변이를 일으키는 과정에서 번식이 더 잘 될 수 있어. 여기까지는 성립을 해. 됐니? 근데 봐봐. 그 다음 문장을 가보면 그 다음 문장을 가보면 2단계로 가면 책이 있고 유기체가 있는데 이 유기체는 그 변이가 유전돼. 다시 말하면 자손들에게 내려가. 물려줘. 이해돼? 물려줄 수 있다고. 자손들에게. 이 자손은 물려줄 수 있어. 그래서 계속 더 잘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근데 여기서 by contrast가 왜 나오냐? 책은 메커니즘이 없어. 어떤 메커니즘이 없냐면 그 사고로 바로잡힌 게 뭐야? 1단계. 그 1단계 메커니즘이 유기체에는 계속 전달될 수가 있는데 책에는 메커니즘이 없어. 뭐를? 첫 번째 에디션의 실수를 바로잡은 책이 더 잘 팔리지 않아. 밑줄 마지막 문장. 더 잘 팔리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야? 유기체에게는 이게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거야. 그래서 계속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건데 책은 초판의 오류를 더 잡았다고 해서 그 다음 과정이 나아진다. 나아진다는 건 이 사람은 판매량으로 잡나 봐. 판매량의 관점에서 나아지는 게 없다고. 그럼 봐봐. 4번 앞 문장까지 끊었지? 그럼 너 여기까지 뭐라고 생각해야 돼? 아, 비유가 제대로 성립하고 있네. 근데 4번 뒷문장 있지? 5번 경계로 앞 뒷문장 있지? 요 두 문장을 읽을 때 무슨 생각을 해야 돼? 여기 5번 앞뒤 문장을 읽을 때 무슨 생각을 해야 돼? 4번 뒷문장 적어봐. 2단계를 적어보고 2단계에 뭐라 적어야 돼? 비유
박살인 거야. 비유 박살인 거야. 자, 그러면 내가 여기까지 졌어. 그럼 답을 어떻게 내야 돼? 이제 however를 집어넣어서 제대로 바라봐.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 1단계와 2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1단계에서는 비유가 성립하는데 2단계에서는 비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그 비유가 성립하지 않는 게 얘는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데 책은 그 성공을 물려줄 수 없다라는 이 메커니즘이 부서진다고 생각하면 왜 5번이 정답이 아니라 4번이 정답이야? 이거 머리 굴리기 싫어하면 안 돼. 왜 4번이 정답이야? 비유가 박살나기 시작하는 시점이 여기부터잖아. 이해돼? 주어진 문장이 뭐라 했어? 다음 단계의 논의로 가면 근데 그 유사점이 비유가 박살이 난다며. 이해되겠어? 그 비유가 왜 박살이 나는데 여기 앞까지는 비슷하게 번식의 측면에서 얘도 나아지고 얘도 나아져. 레프레듀스 말도 맞지? 하하하 재밌지? 1단계. 근데 유기체는 그 다음 세대에게 그게 물려지는데 책은 안 물려지네. 비유가 박살나는 거지. 이게 뭐야? 2단계지. 그럼 물어볼게. however 왜 쓰는 거야? 여기서 이 however가 4번에 들어갔을 때 봐봐. 여기서 이 however가 4번에 들어갔을 때 이 4번 앞뒤 문장 있지? 4번 앞뒤 문장. 얘가 역접이 되는 거냐고. 아니라고. 문장이 덩어리째라고. 여기까지가 전체가 다 1단계. 여기까지 전체가 다 2단계라고. 그럼 however는 왜 여기서 들어가는 거냐면 비유가 성립했던 1단계 문장이 끝나고 비유가 박살나는 2단계 문장으로 넘어가는 이 타이밍에 들어가는 것 뿐이지 얘는 이 글의 구조에서 역할을 하는 새끼인 거 역할을 하는 역접인 거지 4번 앞문장과 뒷문장을 역접으로 대조시킨 게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어? 그럼 너는 뭘 캐치해야 돼? 아, 유기체와 책이 비유가 되고 있는데 그거 이상으로 얘가 비유가 성립하는 단계가 있고 아닌 단계를 나누고 있구나. 그럼 이 주어진 문장에서 역점이 나오는 이유는 비유가 성립하던 단계에서 아닌 단계로 넘어가는 타이밍인 얘. 근데 얘도 어떻게 캐치해? 비유가 성립 안 한다는 거 어떻게 캐치해? 4번 문장만 읽으면 알아 몰라? 몰라. 5번 문장까지 엮어서 얘가 한 세트인 거야. 5번 문장과 4번 문장이 한 세트인 거라고. 저 세트를 확실하게 합쳐야 아 유기체는 되는데 책은 안 되네. 비유 성립 안 한 애가 나오는 거야. 그걸 깨달아야 4번이 비유가 부서지기 시작하는 단계라는 거 인식하고 그래야 역접이 왜 성립하는지 알게 돼. 뭐가 아니라 4번 앞뒤 문장 역접을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려운 거야. 근데 이 문제 여기만 나와? 26학년도 9월평가원 27학년도 6월평가원 계속 나와. 26학년도 수능 계속 나와. 왜 나와? 부분만 읽지 말고 문장 하나에 매몰되고 가시적인 근거 this, however만 잡지 말고 그 전체 맥락까지 완벽하게 이해하는 거야. 근데 완벽하게 이해하는데 뭐가 중요해? failure, reproduce 이 단어 알아야 되고 이게 왜 비유가 성립하는지 왜 failure인지 삶과 죽음의 경계가 왜 나오는 건지 컴마를 잘못 위치시킨다는 게 왜 그게 삶과 죽음의 문제가 되는 건지 내 인식. 그러려면 failure 안에 두 가지 의미 있다는 거. 두 번째 reproduce 안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 이걸 이해해야 아 이게 비유구나가 이해가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문장 삽입과 글의 순서가 좀 어려운 거야. 이걸 할 줄 알아야 되거든.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됐죠? 그 정도 몇 번? 4번입니다.